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6월 29일) 첫 소식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일리노이주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독성 연구 화학물질로 오염된 식수원을 통해 식수를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테스트 결과 약 100만 명의 화학물질이 포함된 시립우물에서 식수를 공급받고 있고 나머지 140만 명은 개인 우물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록턴의 한 우물에서 채취한 물 샘플에서는 한 연구 화학물질 수치가 130조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주정부에 따르면 이 화학물질의 수치를 1조분의 2로 제한해야 합니다. 록턴 우물의 경우 권장량보다 65배나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겁니다. 이 신문은 주민들이 자신도 모르게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화학물질을 섭취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 일리노이에는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대신 약 $500의 비용이 드는 수질 검사 여부 결정 여부는 우물 소유주에게 달려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극소량의 특정 연구 화학물질도 고환암과 신장암, 생식 능력 장애, 고콜레스테롤, 간 손상, 면역 체계 장애, 선천적 결함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일리노이주 전역의 지하수에서 6가지 연구 화학물질에 대한 제한을 두는 주 규정이 발의되어 있는데요. 이 법안은 일리노이 환경보호국이 법적 조치를 통해 정화 작업을 강제하고 우물 소유주가 안전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트리뷴은 그러나 특정 기업과 정부기관이 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 1년 반 동안 이 규제를 반대하는 로비를 벌여왔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시카고로 방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른바 바이든노믹스 관련 경제 연설을 하고 제비 프리스커 주지사가 마련한 기금 모금 행사 등에 참석했죠. 어제 오전 10시 30분께 오헤오 국제공항에 도착한 바이든 대통령은 예정된 연설을 위해 시내 올드 포스트 오피스로 이동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제비 프리스커 주지사와 딕 더빈, 태미 더거스 일리노이 상원의원, 브랜드 존슨 시장 등이 참석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바이든노믹스로 알려진 자신의 경제 계획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든노믹스가 하향식이 아닌 중간에서 상향식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대통령의 비전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나는 오늘 이 나라의 경제 비전에 관해 이야기하기 위해 시카고에 왔다며 하향식 경제가 아닌 중간에서 상향식으로 성장하는 경제는 모두가 잘 사는 경제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I'm not here to declare victory on the economy. I'm here to say we have a plan that's turning things around incredibly quickly. But we have more work to do. The trickle-down approach failed the middle class. It failed America. It blew up the deficit. It increased inequity. And it weakened our infrastructure. 특히 내년 시카고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겨냥해 바이든은 도로나 교량과 같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강조합니다. 같은 날 백악관은 전기버스를 위해 95번가 레드라인역의 업그레이드를 포함한 3가지 일리노이 프로젝트에 $6,700만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바이든은 자신의 계획이 일자리 기회를 개선하고 처방약 및 은행 초과 인출 수수료와 같은 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통령은 바이든노믹스는 미래에 관한 것으로 이는 아메리칸 드림을 회복한다는 또 다른 말이라며 나는 경제에서 승리를 선언하기 위해 여기에 있지 않다. 우리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상황을 반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 우리는 할 일이 더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은 이어 JW 메리어트에서 기부자들을 만났는데요. 2024년 재선 출마를 위한 기금 모금 5차는 프리스커 주지사 부부가 주최했으며 약 200명이 참석했습니다. 최소 기부금이 $3,300인 점심 식사를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25,000 이상의 고액 기부자에게는 바이든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바든의 오랜 친구와 주요 기부자들은 기금 모금 용어로 클러치라고 불리는 소규모 비공식 회의에서 대통령과 대면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재판 변호사 그룹이 주최했습니다. 약 5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역시 최소 3,300달러의 기부를 권장했습니다. 전례 없는 규모로 캐나다 일대를 뒤덮고 있는 산불로 시카고를 포함해 미 전역 곳곳이 최악의 대기질을 기록한 가운데 시카고의 오늘 오전 대기질 지수는 218, 사흘째 건강에 해로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경보는 오늘 자정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연장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대기질 지수는 지난 화요일 258로 최고 수치를 기록했죠. 어제 수요일 오후의 수치가 200 이하로 내려가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 경보가 연장된 겁니다. 오늘 오전 7시 현재 시카고 지역의 수치는 167로 여전히 매우 건강하지 않은 영역에 있습니다. 참고로 뉴욕이 95, LA가 50입니다. 상태의 좋음을 뜻하는 정상적인 수치는 0에서 50 사이로 간주되는데요. 이날 새벽 오헤오 공항의 가시거리는 2마일, 미드웨이 공항의 가시거리는 1.5마일에 불과했으며 중서부 전역에서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면서 가시거리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도 심장이나 폐질환이 있는 사람, 노약자, 어린이, 청소년은 격렬한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공기청정기를 켜고 창문을 닫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한편 어제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국립기상청은 현재 대기질 경보가 발령된 주가 17곳에 이른다고 밝혔죠. 미네소타, 아이오와, 미시간, 위스콘신, 인디애나, 오하이오, 켄터키, 테네시,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델라웨어, 메릴랜드, 펜실베니아, 뉴저지, 뉴욕, 워싱턴 DC 등 17개 주에 대기질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들 17개 주의 인구는 미국 전체 인구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전 세계 100개 주요 도시 중에 현재 최악의 대기질을 보유한 도시 3곳은 중서부의 시카고와 디트로이트, 미니어폴리스라고 대기질 분석업체 IQ에어도 밝혔죠. 캐나다 산불센터는 487개의 산불이 캐나다 일대를 뒤덮고 있다며 그중에 253개는 통제 불능 상황에 빠졌다고 전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캐나다 산불과 미국의 대기질 피해가 결국에는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캐나다의 산불 활동은 일반적으로 6월에서 8월까지 정점을 찍지만 아직 성수기의 절반 이상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시카고 지역의 4월 주택가격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1%로 마이애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시카고의 상승률은 3월에 기록한 4%와 2월의 3.6%보다 약간 더 높은 수치로 상승세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4월 S&P 코어러지 케이스-실러 전국 주택가격 지수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3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주택시장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계절 조정 전월 대비 1.3% 상승했으며 조정 후에도 0.5% 상승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0.2% 하락했지만 월별 추세를 보면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케이스-실러 데이터는 제시했는데요. 20개 주요 대도시 시장 모두 전월 대비 가격이 상승했고 그중에 12개 시장에서는 상승세가 가속화됐습니다. 마이애미는 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5.2% 상승해 도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죠. 시카고는 4.1% 상승률로 2위입니다. 애틀란타가 3.5%로 세 번째 높은 연간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가장 낮은 8곳은 모두 산악지역 또는 태평양 시간대에 위치한 도시들이었는데요.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는 각각 12.4%와 11.1%의 가격 하락률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강조해온 파월 연준 의장이 올해 2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지속되는 게 놀랍다며 현재의 긴축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분석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이처럼 오래 가고 있는 것이 놀랍다면서 현재의 긴축 통화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합니다. 인플레이션 고착화 원인으로 미국의 탄탄한 노동시장을 들기도 했죠. 일자리가 많으면 임금이 오르고 결국 물가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인 2%로 내려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많다며 일부 시장의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이번 발언은 연준이 7월과 9월 연속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가 성사될 경우 절반 가까운 유권자가 제3후보 지지를 고려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제 MBC 방송이 미국의 등록 유권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에서 20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 시 제3의 무소속 후보 지지를 고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4%가 긍정 답변한 겁니다. 전체의 53%는 다른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요. 특히 정당별로는 공화당보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제3후보에 대한 검토 가능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45%가 제3후보 지지 가능성을 내비친 반면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비율이 33%에 불과했는데요. 히스패닉 유권자와 흑인, 18세에서 34세 젊은 층, 지난 2020년 대선 경선 당시 엘리자베스 워런,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을 지지한 진보층 사이에서 특히 제3후보론이 우세를 보였습니다. 대서양 심해에서 내파한 것으로 추정되는 타이타닉호 관광 잠수정의 잔해에서 어제 탑승객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됐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미 해안경비대는 이날 오후 타이탄 잔해 인양 작업이 마무리됐으며 이 과정에서 유해도 함께 수습했다고 밝혔는데요. 해안경비대는 의료 전문가들이 유해를 분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타이타닉호 뱃머리로부터 488m 떨어진 해저에서 발견된 타이탄의 잔해는 텔콘 등 5점입니다. 캐나다 언론들은 텔콘과 함께 잠수정의 둥근 선창도 확인되었다고 전했는데요. 해양경비대는 지상에서 대형 잔해물을 옮기는 과정에 가림막 등을 사용했지만 찌그러진 구조물과 또 파손된 내부기관 등이 카메라에 잡힌 겁니다. 해양경비대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캐나다 교통안전위원회와 함께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잠수정의 압력실에 문제가 생겨 심해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내파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있죠. 내파란 외부 압력에 의해 구조물이 안쪽으로 급속히 붕괴하면서 파괴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해양경비대 역시 일단 잔해의 형태로 볼 때 압력실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여자 체조계 스타죠. 시몬 바일스가 도쿄올림픽 참가 도중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유로 기권하고 정신건강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지 2년 만에 다시 경기장에 섭니다. 미국 체조협회는 어제 바일스가 오는 8월 4일과 5일 시카고 교외 도시 호프만 에스테이트의 나우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3 US 클래식에 출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론들은 시몬 바일스 is back이라고 소식을 전하며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1년 늦게 개최된 2020 도쿄올림픽 이후 첫 대회 출전이라고 설명했는데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세계 체조 선수권 대회 금메달 19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 등을 손에 넣고 스타덤에 오른 바일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목에 건데 이어 2020 도쿄올림픽에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육구한왕의 기대를 모았죠. 그러나 이 단체전 4개 종목 가운데 한 종목을 뛴 후 기권하고 개인종합 결선마저 포기해 수많은 화제를 낳았는데요. 그는 국가대표로 뛰는 경기보다 선수 개인의 건강관리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일스는 지난 2년간 무척 바쁘게 지냈다고 말했는데요. 작년 7월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자유 훈장을 받았고 지난 4월에는 NFL 선수 조너선 오웬스와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AI 챗GPT를 개발하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오픈 AI가 인터넷상 정보 이용과 관련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으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어제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로펌 클락스는 오픈 AI가 인터넷에서 모은 정보로 AI를 훈련하면서 저작권 및 인터넷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며 이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클락스는 과거 데이터 침해에서 허위 광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에 대해 대규모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죠. 이 로펌은 생성 AI 기술은 오픈된 인터넷에서 수십억 개의 단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추론, 구축 방법을 학습함으로써 무엇을 말해야 할지 예측하고 시를 쓰고 또 복잡한 대화를 나누고 전문적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글을 쓴 이들은 오픈 AI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이런 정보들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소송은 오픈 AI가 소셜미디어 댓글, 또 블로그 게시물, 위키피디아 등을 사용하면서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새로운 법적 이론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설명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공공인터넷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이용해 수익성이 높은 도구로 훈련하는 것에 대한 합법성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부 AI 개발자들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공정 사용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는 저작권법에서 자료가 완전히 변경될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되는 개념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설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다음 달 설탕을 대체하는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로이터통신은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다음 달 14일 아스파탐을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 있는 물질로 분류할 것이라고 보도합니다. 설탕보다 200배 더 단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아스파탐은 지난 1965년에 발견됐으며 최근 설탕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아스파탐은 재료가 붙은 무설탕 음료나 사탕, 껌 등에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위험성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13명, 루이지애나주에서 1명의 사망자를 낸 불비어 더위가 어제 미시시피와 테네시주 등 남동부 지역까지 위협하면서 미 당국이 100도가 넘는 세 자릿수 기온에 대한 경고를 확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도 올 들어 첫 큰 폭염에 직면했죠. 국립기상청은 텍사스, 뉴멕시코, 애리조나, 콜로라도, 유타주 일부 지역들이 건조하고 덥고 바람이 많이 불어 화재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합니다. 동남부 대부분의 지역이 기온이 100도를 넘을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습도까지 높아 일부 지역의 체감 기온은 110도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지난 주말 폭풍으로 정전이 계속되고 있는 아칸소주는 폭염으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죠. 10,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여전히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카고일로는 오늘도 대기질 지수 매우 나쁨의 보라색 경보가 지속되는 가운데 실내에 머물 것이 권고되고 있는데요. 오전 시간대에는 비폭풍이 몰아치는 곳도 있었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83도, 밤 최저 69도. 금요일은 내일도 매우 습하고 비가 오는 날씨 계속될 것으로 현재 예보됩니다. 예상되는 낮 최고 기온 92도, 밤 최저 68도입니다. 이 시각 기온은 75도, 습도는 82%, 바람은 남동풍이 8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